자, 오늘 수업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신을 최대로 하라라는 주제로 행복을 위해 작지만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전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행복 단위로 두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조용히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신을 최대로 하라. 이때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행복에 대해 인생의 중간 지점 정도에서 알기 시작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행복의 정도나 크기는 언제가 최대가 되는 걸까요? 언제 최대가 될까? 우리의 인생에서 행복은 40대가 최대일지 20대가 최대인지 죽을 때까지 계속 커지는지 봅시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하는 패기 있는 청년 시기가 최대일 것 같기도 하고 돈도 좀 모으고 청년 시기가 최대일 것 같기도 하고 돈도 좀 모으고 생활이 좀 안정되어 편안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중장년 시기가 최고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어리면 힘이나 능력이 없고 너무 나이가 많으면 어려워지겠죠. 자, 행복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40살 정도라면 중장년 시기밖에 없군. 앞에서 한번 나왔던 이야기죠. 자, 노학자,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지 않나? 왜 이런저런 생각을 하나? 인생의 황금기가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버렸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조금 있다 있으면 30대인데 그 10년 남짓이면 인생의 황금기가 지나가 버린다면 말이죠. 조금 허무할 수도 있긴 하겠네. 자, 어떻게 하죠? 자, 그랬더니 노학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신을 최대로 하게. 이번 강의 주제입니다. 행복을 죽는 순간에 최대로 하라는 말인가요? 아니네. 삶에 행복만 있는 건 아닐세. 행복 말고 다른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고 하셨죠. 그런 모든 가치의 총합을 말하는군요. 행복은 조금 줄어들더라도요. 그런데 그런 가치의 총합이 최대가 되도록. 예를 들어서 조금 음, 행복은 좀 줄어들 수 있어도 다른 종합적 가치들에서 총합적 가치를 최대로 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다른 가치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죠? 보겠나? 행복의 일부분이거나 행복에 포함되는 그런 가치는 아니겠죠. 그렇지. 행복과 대등한 그런 가치겠지. 행복과 대등한 그런 가치. 행복과 대등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음, 진리, 믿음, 성실, 배려, 희생, 평등, 자유 이런 중요한 인간의 이성적 정신 같이 있네요. 그렇겠죠.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 그런 가치면 되네.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억지 논리가 아닌 한 행복과는 거리가 있으니 말이야. 그렇다면 조금 줄어서 진리, 믿음, 희생, 평등, 자유 같은 것이겠군요. 목숨을 걸 정도라면요. 그렇겠죠? 그렇다고 봐야지. 물론 그건 사람에 따라 아주 다르다네. 평등을 목숨보다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 말이야.
그럼 행복과 필적하는 가치란 사람이 갖는 가치, 철학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우리 삶은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과 필적하는 동등한 가치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학생, 나이가 많이 들어 정신과 기력이 쇠해도 그만큼 자신의 가치를 키워가면 죽음의 순간 최대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목숨을 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사는 건 아니니까 행복이 최고의 가치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느껴지는 거군요. 그런 가치들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행복이 최고 가치처럼 보이게 되는 거겠죠. 정말 자유를 자신의 최고 가치라고 생각하면 조금 행복하지 않아도 일반적 행복이겠죠. 일반적 행복, 풍요롭고 자유롭게 사는 그런 일반적 행복이 아닌 그런 철학적 가치가 그 사람에겐 최고의 가치가 되겠죠. 삶의 의미가 되겠죠. 자, 명석하군. 하지만 행복과 진리를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 그렇겠죠. 행복과 진리는 다르지만 또 다르지 않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행복이 세상 모든 것은 아니고 행복이 좀 준다고 허무할 것도 없다는 것은 틀림없군요. 잘, 잘 기억해 둡시다. 노트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허무함은 기대에 비례한다. 노력만큼만 기대하면 허무함은 거의 없지. 삶은 그것만큼 예외 없이 돌려주기 때문에 행복도 중장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커질 수 있네.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면 말일세. 그럼 행복의 버금가는 가치와 진리 추구 유무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겠죠? 다른 기준이 뭔가 있나요? 우주 전체 기준의 가치와 사람 기준의 가치는 다르다네. 이는 자기가 다른 보통 사람보다 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자를 위한 사소한 진실이지. 우리 우주 전체 기준으로 보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자, 사람이 잘나봐야 거기서 거기란 말이군요. 우주에서 바라보면 보이지도 않는 티끌 같은 존재니까요. 그렇죠? 자, 데카르트가 좋아할 만한 다른 설명 없는 명백한 사실이지. 그렇죠? 명백한 사실이지.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정말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건 왜 그러죠? 물론 사람은 무언가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네. 실체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배경과 겹쳐 있기 때문이지. 분리해서 보면 다 비슷하다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배경과 겹쳐 보인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 배경이 무엇이죠? 그가 가진 재력, 능력, 외형 같은 것이지. 그런 것들이 사람을 구분하고 분별하라는 마음의 배경이네. 신의 관점,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습겠지만 말일세. 그런 얘기입니다. 우주의 관점이라면 무언들 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또 죽으니 세상의 배경, 세상의 분별을 무시하고서 어떻게 행복하겠네요. 행복을 위한 비상을 위해서는 가벼운 것이 좋네. 무거운 것은 중력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지. 커다란 명예, 풍부한 지식, 다양한 관계, 황당한 재화. 하나라면 모를까 둘만 합쳐져도
무거워지는 법이네. 잘 기억합시다. 그런 것들을 위해 살다 보면 인생이 힘들고 고달파진다는 말이군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명예에만 만족하고 풍부한 지식에만 기뻐하고 관계에만 몰두하고 재화에만 신경 쓰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예를 가지면 재화도 갖고 싶고 지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명예도 갖고 싶고 끝이 없겠지요. 그렇겠죠.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나? 초라함 때문입니다. 무언가 상대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결국 상대보다 못한 거니까요. 어쩌겠습니까? 초라해지는 것이 죽기보다 싫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초라함 때문에 초라함을 피하려고 많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모두가 집단 무의식 속.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피해자가 되어버렸다는 말일세. 집단 무의식이요. 예를 들면 대학에 가야 하고 제사를 지내야 하고 아이는 둘 이상 낳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가끔 해외여행도 가야 하고 이런 것들이겠지. 우린 해외여행 안 가도 됩니다. 평생 동안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아도 해외여행 100군데 갔다 온 사람보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 갔다 온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 하루트만의 그들이군요. 하루트만의 그들, 우리들을 감시하는 하루트만의 그들이죠. 하루트만의 그들. 하루트만의 그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일단 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네. 왜 그런 집단 무의식이 생겨났죠? 문화적, 역사적 배경의 복합적 원인이겠지. 거기에 자본주의적 타락한 가치가 더욱 불을 붙인다네. 문화적, 역사적 복합 원인. 거기에다가 자본주의적 타락한 가치. 이런 것들이 집단 무의식. 좋지 않은 집단 무의식을 일으킨단 말이죠. 자, 자본주의에서는 교활한 장사꾼들이 자기 물건을 갖지 못하면 사람들이 초라함을 느끼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네. 사람들은 초라해도 욕심 없는 나른함이 그리운데 말일세.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정말 많군요.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는 사람은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겠죠? 초라함, 무력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행복을 방해하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공연히 방심하지는 말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네.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일이라면 어떤 거죠? 보이지 않아도 구름 뒤편에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나. 슬픔과 기쁨도 괴로움도 즐거움도 그렇다네. 잘 생각합시다. 네, 그건 세상 대부분의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네. 세상 대부분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자, 그 학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봅시다. 중요한 일이란 아주 상대적이지. 죽기 직전의 사람은 한 번, 수만 번 쉬는 게 억만금보다 중요하고, 그렇죠?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독재자에 대항해 목숨을 걸고 쟁취한 자유는 물 한 모금의 값어치도 없을 걸세. 언뜻 보면 중요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도 있는 거지.
학생이 묻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만 막상 그 일이 내 일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무심의 마음을 완전히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나? 삶을 위해 시도하고 노력하는 거지. 노력은 해볼 수 있겠지요. 과학자가 말합니다. 같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도 아침 저녁 다르다네. 그러므로 그 감정의 근원은 나에게 있지. 그를 아름답게 또 추하게 만드는 것도 나이듯이 나를 아름답게 그리고 추하게 만드는 것도 당연히 나라네. 그렇겠죠. 내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한 데는 해능 스님이나 원효 선사 말 같군요. 그렇네. 자, 이성적 논리로는 이해하지만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걱정 말게. 어, 겨울이 오면 태양은 반드시 그 따뜻함을 드러내니 말일세. 자, 조금 노력하고 때가 되면 우리는 항상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조용히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신을 최대로 하라는 주제하에 우리가 작지만 가능한 행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